앞서 강신혜 기자와 함께 당선 무효형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재판 과정과 향후 교육정책 우려 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사무차장과 함께 재판 과정에 논란이 된 쟁점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조희연 교육감, 예. 1심에서 결국 허위사실 공표죄가 인정돼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재판 결과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재판 결과에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저 역시 예상 밖이라서 많이 놀랐었고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목할 점은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 네.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 당선 무효형인데 국민 참여 재판으로 치러진 걸 생각하면 과한 결과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하다기보다는 좀 예상 밖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통상 국민참여재판을 했을 때 배심원분들이 전원으로 의견이 합치돼 가지고 유무죄를 결정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7분이나 나름대로 좀 그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일치돼서 이제 유죄 판결을 내리신 부분에 있어서는 예상 밖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보시기에 그러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지금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검찰에서는 그 조희연 교육감 측에서 선거 당시에 이 고후보자의 의혹에 대해서 제기하면서 특별하게 좀 확인 절차를 덜 거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공격했다는 것으로 제가 들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배심원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을까. 거기에 반해서 조희연 교육감 측 변호인들이 그 부분을 좀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 것 그런 것이 아닌가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좀 그 변호 과정에서 그러니까 지금 조희연 교육감 측의 변호인들이 좀 더 공적적으로 좀 더 대응을 좀 더 제대로 했다면은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사실 뭐 사건을 제가 직접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하여튼 적어도 검찰이 세웠던 논리 네. 그리고 검찰이 펼쳤던 주장이 상당히 좀 효과적이었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한편 이번 재판 결과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따른 정치적 판결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사건을 두고 선관위에서는 주의 및 경고를 그리고 경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또 이에 반해서 근데 검찰은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기소를 했습니다. 예. 사실은 이번 사건에서 가장 이제 짚어봐야 될 부분이 검찰의 이 정치적 기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찰 무혐의 의견을 송치했거든요. 그리고 선거에 관련돼서 1차적인 판단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선관위에서는 주의 조치 정도로 가볍게 끝냈던 사안입니다. 근데 이것을 검찰이 거의 우격다짐식의 기소를 한 것이죠. 그것도 공소시효를 하루 놔두고요. 그래서 기소가 제기됐을 때부터 이건 정치적인 의도 하에서 이루어진 기소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재판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유죄로 인정되게 돼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판결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공적 검증 차원에서의 이런 의혹 제기 자체가 이제 제한돼서 후보자 검증조차 제대로 못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과거부터 이 허위사실 공표죄, 공선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련돼서는 그런 논란이 많았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도덕적인 자질이라든지 정책적 능력에 대해서 검증하기 위해서는 여러 의혹들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의혹 제기라는 것이 100% 또는 100%에 가까울 정도로 사실에 근거해야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선거 과정에서 의혹 제기라는 건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선거 과정에서의 어떤 자질 검증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고려를 통해서 유연하게 대응해 줄 필요가 좀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시민이 직접 투표로 뽑은 공직자를 이런 사법적 절차로 무효화시키는 것이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조희연 교육감이 서울시 교육감으로서 3번째 지금 낙마가 맞습니다. 예상되는 건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뭐 공직선거법 93조와 관련된 한정위원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그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도 중요하지만 선거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선거의 자유가 원칙이고 선거의 공정을 위한 선거운동이나 어떤 선거 시 표현행위 제한은 예외적이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판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봤을 때 사실
이번에 사법부의 판단은 좀 지나치게 공정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선거의 자유, 즉 민주주의의 어떤 기본이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조희연 교육감이 어제 바로 이제 2심인 항소심과 그리고 대법원 재판, 이 항소심을 일단 이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항소심과 이 대법원 재판, 배심원 전원이 이렇게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예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 이제 배심원의 판결이 만장일치가 나오지 않았다면은 사실 항소심에서 여러 가지로 다퉈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배심원의 판결 자체가 만장일치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1심과 똑같이 사실심인 항소심의 경우에 이 배심원들의 판결을 쉽게 뒤집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뭐 대법원 좀 올라가서 대법원은 이제 법률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적어도 항소심에서는 이 1심의 판결을 뒤집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황 자체가 낙관적이진 않군요. 예. 마지막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보수 진영에선 그러니까 다시 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바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서도 이야기를 바로 시작했는데 교육감 직선제 이번 판결로 인해서 위기라고 보십니까? 아까 이 대담을 하기 전에 기자분도 그런 취지로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선거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던 선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그런 선거를 폐지하자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 제도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확장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바로 선거 제도를 폐지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고 민주주의라는 제도적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 교육감 선거 자체도 그러니까 민주주의 어떤 과정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 유지돼야 된다는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문제가 있는 부분은 좀 다듬더라도 유지하고 더 확장하는 것이 맞겠죠. 근데 그것과 반대되는 어떤 주장을 펼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라는 제도적인 측면, 그것의 중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가볍게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박주민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